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뉴욕 증시가 고용지표의 호재 속에 상승 마감한 가운데 국내 증시가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시각 2차 전지, 로봇, 철강 관련주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국내 시가총액 1위 기업인 삼성전자의 부진으로 국내 증시가 내림세를 거듭하는 가운데 3분기 실적 발표에 관심이 쏠립니다. 한편 오늘 SK하이닉스는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LG에너지솔루션이 가파르게 성장하는 북미 ESS 시장 공략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현재 LG에너지솔루션은 북미 지역에 배터리 공장 8개를 건설 중이며 생산 최적화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관련주들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전 세계 최고 경영자들의 64%가 AI에 투자할 입장이라는 설문 결과가 나왔습니다. CEO의 상당수는 AI가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며 3년 동안 직원 수를 더 늘릴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더 많은 이슈들은 본 방송에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틈사에서 기회를 만들 수 있는 투자시장, 위기를 기회로 아는 만큼 보인다. 주식 제대로 알려주는 학교 13시 투자스쿨의 저는 서지안입니다. 저희 13시 투자스쿨에서는 임상현 강사님만의 노하우를 A부터 Z까지 모두 알려드리고 있으니까요. 오늘 그 노하우 놓치지 말고 찾아가 보시길 바랍니다. 자,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가치와 상승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법을 준수하며 1:1 투자 상담, 유사 수신행위 등 불법 사항을 엄중하게 금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기타 유사 명칭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자, 참고로 저희 13시 투자스쿨은 유튜브 서울경제TV 통해서도 시청하실 수 있으니까요. 채팅창도 많은 활용 부탁드릴게요. 그럼 13시 투자스쿨의 1타 강사 임상현 전문가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전문가님 지난주 뉴욕 증시는 고용 지표가 좀 호재를 보이면서 상승세가 나아졌는데요. 네. 오늘 국내 시장은 초반에 약간 혼조세를 보이다가 지금은 양시장 모두 기분 좋은 빨간불이거든요. 네. 전문가님의 시장 어떻게 보실까요? 예, 생각보다 경기 위축이 아니라 경기 호황 국면 가능성이 많다는 지표인데 뭐 미국에서는 우스갯소리로 괜히 금리 인하했다 뭐 이런 말도 있는데 그만큼 현재 연착륙 가능성이 상당히 많아졌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약간 시장의 흐름들을 약간 보실 필요가 있는데 신경제의 화두가 됐던 나스닥의 차트를 보면서 약간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스닥의 차트의 약간 특이한 부분들을 약간 보시면은 어떤 모습을 보여주냐면은 보통 일반적으로 보통 이제 상승 추세에서는 상승과 조정이 이를 탄생 파동을 보이고 이렇게 이제 추세를 타고 이렇게 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보통 이제 21선마다 튄다든가 아니면 20일 주기로 튄다는 것이 가장 이제 기본적으로 여러분한테 강조를 드렸습니다. 그런 흐름으로 보면은 지금의 어떤 부분들이 저점에서 지금 이 저점까지가 20일 사이클이고 갭으로 좀 떴기 때문에 뭐 내일 소폭 속임수 운봉이 나오더라 할지라도 올라가는 이런 N자형 흐름들이 있다. 그리고 차트상으로 봤을 때도 층 돌파 완착이 이루어졌죠.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상승의 흐름들은 기정사실화되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반면에 이제 우리나라 증시 부분들을 이제 보셔야 되는데 우리나라도 이제 비슷하다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현재 20일 주기 사이클에 어떤 따르질 않았지만은 요거는 거의 삼각수렴형의 형태의 끝자락에서 약간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본격적으로 약간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제 7월 달, 8월 달, 9월 달 현재 3개월이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체 10월 달에 어떤 3개월이 지났기 때문에 본격적인 상승이 가능하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코스닥 지수로 이제 보시더라도 약간 마찬가지입니다. 코스닥은 생각보다 약간 코스피보다는 약간 강한 흐름들 약간 보여주고 있는데 차트로 보면은 이 고점에서 요거는 이제 층 저항이죠. 그리고 돌파 국면에서 상승이 나와주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강한 상승이 이제 진행이 되는 만약에 이제 진행이 된다면은 이 저점에서 보면은 오늘이 이제 16일째 그러니까 20일 전후 사이클에서 왜 20일이 중요하냐면은 보통 월봉상 적산병이 나오려면은 한 달이 상승이고 다시 2달째 상승한다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20일 전후로 해서 2차 상승이 좀 일어날 수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왜 그러느냐 이렇게 의심하신 분들이 많은데 우리가 52주 신고가, 52주 신저가란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52주 신고가를 공략하라. 많이 올랐는데 왜 공략을 할까요? 52주는 1년을 이야기했죠. 1년째 상승하고 2년째 상승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추가로 상승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더 크게 갈 수가 있다 하는 것이 52주 신고가 공략 방법이고 52주 신저가 공략 방법은 뭐냐? 방법이나 아니면 추세 이탈이 되는 것은 뭐냐면은 1년 동안 하락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 하락을 할 가능성이 없다. 하락의 정점이다. 이런 개념이기 때문에 우리가 52주 신저가나 52주 신고가 이런 것들을 잘 보죠. 이게 마찬가지로 한 달 상승하고 2달째 상승하는 어떤 그 변곡점에 좀 해당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주목을 좀 해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이제 시장의 흐름들을 약간 보실 필요가 있다. 좀 생각이 되고요. 오늘 이제 상승률 상위 종목군의 흐름에 대해서 잠깐 보시면 오늘 상한가 간 종목이 메가터치라는 종목입니다. 메가터치라는 종목은 약간 생소하게 약간 신규 종목이기 때문에 생소하게 약간 느껴질 수가 있는데 메가터치라는 종목 같은 경우에 신규 상장하고 나서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1년이 안 됐죠. 2차 전지 쪽에 활성화 공정에서 필요한 어떤 핀 제조를 부품을 전문으로 하고 있고요. 또 웨이퍼 어떤 그 반도체에서도 웨이퍼 테스트 과정에서도 마찬가지 테스트 공정에 쓰는 핀 부품을 전문으로 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두 개에 대한 어떤 호재가 좀 나왔기 때문에 오늘 급등을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조정이 있으면 한번 관심 있게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이와 관련된 뭐 메가터치에 대한 섹터 보시면 알겠지만은 2차 전지 쪽 하고 반도체 부품 쪽이 현재 메가터치가 좀 잡히죠. 근데 여기서 2차 전지 소재 쪽의 흐름을 보시면은 TCC 여기 이제 내용을 잠깐 보시면은 원통형 캔, TCC 스테일, 그다음에 캔 양극, 그다음 이것도 이제 캔을 제조하죠. 동원 시스템즈 부분들, SKI 테크놀로지, 이제 분리막, 그다음에 사말루미늄, 현재 알루미늄 박이죠. 그다음에 LNF 뭐 이런 부분들이 리튬 관련된 부분들, 양극재, 음극재 이런 부분들이 대표적으로 대부분 오늘 뭐 상승했기 때문에 2차 전지의 날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중에서 한번 괜찮은 부분들을 한번 잠깐 보시면은 동원 시스템즈도 지금 동원그룹의 참치캔 만드는 회사가 양극 2차 전지 밸류체인에 합류를 좀 했기 때문에 밸류에이션 상으로 보면은 상당히 좋은 부분들이 좀 해당이 됩니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오랜만에 장대 양봉이 나왔기 때문에 조정 시 매수의 관점에서도 현재 충분하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 한번 또 관심
함께 좀 지켜봐야 할 종목군들 상당히 많이 있는데 여기서 한번 그 추가적으로 이 나노 신소재 한번 봐볼까요? 나노 신소재도 이제 마찬가지로 2차 전지 쪽에 어떤 그 흐름에서 이제 보시면은 나노 신소재나 대주전자 재료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이제 추가적인 첨가제 쪽으로 강세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한번 관심 있게 지켜보셨는데 나노 신소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노 신소재도 쌍바닥을 좀 찍고 이 박스권 상단을 이제 넘어서 약간 진행이 되려고 하기 때문에 상당히 의미 있는 부분이라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나노 신소재도 약간 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 관심 있게 좀 지켜볼 틈새 테마 종목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좀 전에 이야기했던 이제 대주전자 재료도 이제 마찬가지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차 전지 첨가제 쪽 부분들 이런 그 부분들 도전제 관련된 부분들 이쪽에 이제 보시면은 대주전자 재료도 마찬가지로 오랜 동안 하락 침체를 보여주다가 역회된 숄더 형태 약간 비슷하게 치고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제 전통적인 어떤 2차 전지의 또 소재보다도 신기술주 영역에 있는 종목군들 또 틈새 테마 있는 종목군들이 또 뉴페이스로 부상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들 좀 참고할 필요가 있고요. 대부분 오늘 2차 전지 쪽에 좀 해당이 됩니다. 양극재 쪽에서는 현재 LNF나 그 현재 에코프로 이런 부분인데 그 중에서 저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포스코 퓨처엠을 강조를 좀 드립니다. 강조를 드린 이유는 대기업의 밸류체인이 거의 완벽하게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포스코 퓨처엠도 지루하게 계속해서 약세를 보여주다가 마지막 바닥을 보여주고 이 추세선을 이제 돌파를 하고 안착하고 다시 관련의 양상이기 때문에 본격적인 상승 국면이 나와줄 확률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거의 지금 오늘 이제 보시면은 2차 전지 쪽에 좀 날입니다. 그런 이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점 참고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약간 보실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상승률 상위 종목군들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타머 사이언스 이거 같은 경우는 제약 바이오 쪽의 종목군들이 대부분 강세를 약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오늘 호재가 좀 나왔었죠. 그런 부분으로 약간 보실 필요가 있는데 국가적인 차원에서 바이오에 대해서 국가위원회를 현재 컨트롤 타워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이슈가 좀 나왔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중에서 약간 대표적으로 좀 괜찮은 부분들 현재 웨클론이나 이런 종목군들이 있죠. 계속해서 이제 상승률 상위 종목군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상승률 상위 종목군을 하더라도 오늘 대부분 2차 전지 쪽에 좀 해당이 좀 되는 그런 부분인데 그중에서 하나 이제 눈에 띄는 종목군에 대해서 잠깐 보시면은 백광산업이라는 종목이 약간 눈에 띄입니다. 백광산업이라는 종목은 2차 전지 쪽에 좀 틈새 테마에 좀 해당이 되는데 원래는 이제 백광산업이 가성소다를 전문으로 만든 기업인데 2차 전지하고 전혀 무관한다고 보시면은 우리가 폐배터리를 할 때 강한 산성 물질을 씁니다. 그걸 중화를 시키기 위해서는 가성소다라는 물질이 상당히 많이 현재 어떻게 보면은 첨가가 좀 되는 부분들도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백광산업이 새로운 뉴페이스의 2차 전지 소재 산업으로 부상이 좀 되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제 백광 소재가 오늘 15% 정도 올랐던 그런 상황인데 아무튼 거래가 이제 재개되고 크게 상승하다가 다시 온바닥까지 왔다가 다시 한번
오늘 좀 강하게 약간 올라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한번 백광소재도 관심 있게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을 좀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나머지 뭐 오늘 뭐 대체적으로 보면은 2차 전지 쪽이 거의 강세 보여주고 있는데 한 가지 그 인스코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스코비도 제가 셀루메드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뭐 쉽게 보지 않고 좀 눈여겨봐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인스코비가 오늘도 추가적인 상승을 좀 해줬죠. 지금은 현재 매수권은 아니고 만약에 이제 조정이 보이는 예기치 않는 급락이 한번 나와준다면은 한번 관심 있게 좀 지켜볼 필요가 있는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의외로 어떤 새로운 종목에 대한 발굴들이 또는 뉴페이스 종목군들이 상당히 많이 좀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기존에 알고 있는 종목에 대한 순환매보다 또는 뉴페이스 종목 발굴하는 부분들이 필요해 보이지 않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돼서 제가 인스코비나 뭐 백광산업 약간 잘 들어보지 않는 종목군들 이런 부분들을 언급을 좀 했기 때문에 이 부분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양시장 모두 기분 좋은 빨간불 켜지고 있는데요. 내일 예정된 삼성전자 잠정 실적 발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2차 전지, 로봇 그리고 철강주 중심으로 시장이 움직이고 있으니까요. 이 점 투자에 유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시장 상황까지 살펴봤고요. 이런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나도 제대로 된 전략 세워보고 싶다 하는 분들은 임상현 전문가님과 공부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저희는 본격적으로 1교시 수업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저희 13시 투자스쿨은 유튜브 서울경제TV 통해서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채팅창도 많은 활용 부탁드릴게요. 자, 그럼 지금 시간은 오늘 하루 어떤 이슈들이 있는지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이슈는 방산 관련입니다. 이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으로 전 세계 주가가 요동치고 있는 요즘 이 방산주들이 오늘도 움직였는데요. 추가로 K방산도 수주 호재들이 있는 이 와중에 과연 시장이 어떻게 흘러갈지 잠시 후에 전문가님 통해서 들어보도록 하고요. 또 다른 이슈로 AI도 올라왔습니다. 전 세계의 기업 CEO들이 당분간 AI 관련해서 투자를 늘리겠다 이렇게 밝힌 가운데 챗GPT의 오픈 AI의 자금 조달이 마무리됐습니다. 이로써 기업 가치가 208조가 됐는데요. 과연 시장이 어떻게 흘러갈지 바로 전문가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예. 시장이 오늘 빨간불 켜주면서 다양한 이슈들이 올라온 것 같은데요. 이게 예. 다 어떤 내용들일까요? 예,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10월은 뭔가 네. 굉장히 많은 호재나 어떤 결정들이 좀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첫 번째 이제 부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나온 뉴스인데 대통령 직속 국가위원회를 출범한다 하는 부분이 좀 핵심적으로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이오 부분에서 국가적 역량을 끌어모으기 위해서 대통령 직속 기구로 출범한다 하는 부분이 좀 있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대통령 직속인데 위원장이 대통령입니다. 그러죠. 직접 모든 컨트롤 타워를 한다 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바이오가 중요한 어떤 이슈로 떠올라주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또 지금 가장 첨예의 화두가 의료 쪽에 정부하고 의료계의 마찰이 굉장히 좀 심하죠. 장기적으로는 의료 민영화 쪽으로도 이제 갈 수가 있고요. 또 장기적으로는 바이오에 대한 국제 경쟁력을 이제 강화를 시키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변수가 좀 있기 때문에 바이오가 어떻게 보면은 국가 어떤 정책의 가장 큰 아젠다 집중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보면은 상당히 긍정적이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약간 볼 필요가 있다 좀 생각이 드는데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은 여기서 이제 보시면은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물론 이제 다 올랐습니다. IT도 오르고 바이오도 오르고 다 올랐는데 코로나 관련된 바이오만 이때 한번 올랐었던 부분이 있죠. 그다음에 이제 반도체도 오르고. 근데 그러지 않는 바이오는 사실은 몇 년간 쉬었냐면은 거의 5년간 쉬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번에 바이오가 크게 가고 그다음에 이제 AI 쪽
그다음에 자율주행 쪽, 바이오 쪽 이런 부분들이 두각을 나타내는 흐름이 이번에 이제 나타날 수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어떤 그런 부분이고 또 두 번째 부분에서는 이제 중국이 어떻게 보면은 반도체 굴기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 기술을 굉장히 많이 좀 따라온 부분인데 어떻게 보면은 중국의 반도체 굴기에 대해서 지연시킬 수는 있을지언정 이거를 현재 뒤엎을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바이오 같은 경우는 이번에 제재를 이제 가하기 시작을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성장 동력이 상당히 강하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이제 바이오에 대한 특화된 어떤 경쟁력을 또 가지고 있다 하기 때문에 한번 관심 있게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 좀 생각이 드는데 그 중에서 첫 번째 이제 부분에서는 이제 에클론이라는 종목이다. 에클론 종목을 눈여겨보는 것은 다른 어떤 약물 항체 결합체라든가 면역 항암 이쪽의 어떤 그 약물들은 항체 의약품 이런 것들은 이중 항체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많이 약물이 나왔습니다. 근데 유일하게 CLT 쪽 부분들은 최초로 글로벌적인 출시 약물 외에는 굉장히 드물게 또 이게 이번에 이제 새롭게 이제 떠오르는 분야이기 때문에 에클론을 한번 눈여겨보자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CLT 기술에 대한 어떤 최고의 기술을 가지고 있고 인간에 대한 항체를 좀 사용해서 면역 거부가 상당히 더디다. 그리고 이거는 완벽하게 단순한 항체를 공급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T세포에 대해서 유전자 편집 기술을 통해서 영구 항체를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의미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CRT 부분들이 하나 이제 쇠주로 좀 떠올라갈 수가 있고요. 지루하게 약세를 보여주다가 지금 역회된 숄더 형태가 나와주고 있죠. 그래서 이번에 좀 치고 올라갈 확률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들 에클론 한번 주목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보시면은 이스라엘이 이제 레바논을 공격을 해서 지상전이 확대가 좀 되고 있고 또 이란에 대한 레바논을 지원하는 현재 어떻게 보면은 이란을 좀 치는 그런 부분들도 있죠. 그래서 레바논을 공격하자마자 이제 미사일 공격을 받았고 여기에 대한 반격 카드로 석유 시설을 폭격하느냐, 핵 제조 시설을 폭격하느냐, 아니면은 미사일 제조 시설을 이제 폭격하느냐 말이 많은데 여기서 보면은 유엔 총회에서 들고 나온 이 표 그 네타냐후 총리가 있습니다. 여기는 악의 축으로 아예 표시를 했죠. 어떻게 보면은 레바논, 시리아, 이라크, 이란을 악의 축으로 했고요. 그다음에 예멘 반구 밑에 검은 점도 있죠. 그리고 여기를 녹색으로 보시면은 새로운 이 나라들하고 연대를 해야 된다 하는 것들이 있죠. 왜 이런 그림을 들고 나왔고 이스라엘 목표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이제 궁금하시죠. 그런 관점에서 이제 보시면은 다음 장 보시면 알겠지만은 이스라엘이 꿈꾸는 그다음에 유럽과 인도가 꿈꾸는 어떤 그 중국에 맞서서 실크로드에 맞서서 1대1로에 맞서서 새로운 어떤 현재 향신료 프로젝트 옛날의 향신료의 어떤 무용도투였습니다. 이 길을 다시 한번 복원을 좀 하고 싶어 하는 그런 부분인데 인도 뭄바이에서 아랍에빈을 거쳐서 사우디 리야드 수도를 거쳐서 현재 이스라엘을 거쳐서 하이파 항구를 거쳐서 이렇게 나간다는 어떤 구상이 가장 큰 구상 중에 하나다. 이런 핵심적인 어떤 아젠다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에 대한 어떤 나라와 연대를 계속해서 강화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어떻게 보면은 이런 전략적인 흐름들도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여기에 이제 반기를 드는 나라가 있죠. 그런 부분인데 묘하게도 여기에 이제 반기를 드는 나라는 현재 시아파와 수니파 중에서 시아파가 거의 반기를 듭니다. 수니파는
어떻게 보면은 사우디아라비아하고 또 친미 어떤 성향이 있죠. 그런 부분에 좀 해당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완벽한 어떤 그런 중동의 질서를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 반기를 두고 있는 부분들이 이런 나라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위쪽의 레바논, 레바논의 반군, 이제 어떻게 보면 헤즈볼라, 시리아, 시리아의 주둔해 있는 러시아의 그 무기 창고도 공격을 좀 하고 있죠. 그다음에 이라크, 이란 이런 쪽으로 돼 있고 이란 내에 반군, 후티 반군 이런 나라들이 전부 다 이란의 지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상당 부분 시끄러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잘못하면은 4개의 전쟁이 아니라 7개의 전쟁이 나와줄 수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또 실제적으로 이런 어떤 루트를 해야 되기 때문에 가자 지구라든가 이스라엘 앞에 있는 가자 지구 또 이스라엘 뒤쪽에 있는 서한 지구 이거를 현재 어떻게 보면은 이스라엘 땅으로 만들고 싶어하는 이 앞에 어마어마한 유전, 가스 유전도 있고요. 또 이런 회랑 루트가 있기 때문에 이런 걸 개척하고 싶은 나름대로의 중동 재편에 영향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암암리에 미국도 이런 것을 알기 때문에 겉으로는 전쟁을 반대하지만은 속으로는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죠. 일사천리로 그런 여러 가지 부분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이제 보실 필요가 있는데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이 전쟁이라는 부분들이 네타냐후 총리가 전쟁 내각을 이끌어가면서 장기 집권을 계속해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장기전으로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속전속결로 끝날 성질이 것이 아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계속 장기적인 페이스로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관점에서 현대로템이 이번에 신고가를 좀 뚫었던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KT 존차에 대한 확실한 아젠다를 가지고 좀 있는 상황이고 또 이번에 이제 중동 수주로 진행이 됐죠. 엔진에 관련된 독일에 대한 허락을 받지 않아도 되는 국산화에 어떤 성공을 했기 때문에 이런 어떤 신고가를 이제 계속해서 이제 갱신해 나가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대장주 현대로템이 이제 꾸준하게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고요. 오늘 현재 방산주가 지속적으로 올라간 것도 여기에 어떤 연동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부분에서는 오픈 AI 현재 8조 7천억억 자금 조달. 기업 가치는 200조. 2년 정도밖에 안 됐죠. 근데 벌써 기업 가치가 200조가 됩니다. 앞으로 내년, 내후년 얼마나 올라갈지는 모르지만은 굉장히 많이 올라갈 수가 좀 있습니다. 뭐 300조, 400조, 500조. 어떻게 보면은 엔비디아를 뭐 넘어서도 뭐 또는 탑 1도 될 수는 있겠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AI 쪽의 어떤 성장성이 굉장히 중요한 어떤 흐름이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이제 볼 필요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관련된 종목으로 솔트룩스라는 회사를 골랐는데 솔트룩스라는 회사를 고른 이유는 뭐냐면은 인공지능 콜센터 그러니까 AI 쪽의 사업을 하고 있는데 한국판 챗GPT 루시아를 지금 추진을 좀 하고 있고요. 최근에 딥페이크 기술 여기에 대한 방지 기술에 대한 어떤 그런 정부 국책 과제도 좀 하고 있는 그런 중소기업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성장성이 약간 높을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오늘 크게 올랐던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솔트룩스가 지속적으로 하락을 하다가 쌍바닥을 찍고 이제 박스권, 쌍바닥의 박스권을 돌파하고 했기 때문에 하루 이틀 숨구르기 되면은 한번 관심 있게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부분에서는 반도체에 대한 부분입니다. 삼성전자 뭐 실적 발표도 앞두고 있고 또 이제 제일 이제 중요한 것은 반도체 위기는 맞는데 삼성전자의 위기는 맞는데 반도체에 대한 호황 속에서 삼성전자 자체적인 위기라는 것이 대표적으로 진행이 된 거고 그 틈새에 SK하이닉스가 선전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메모리 반도체 1위가 현재 삼성전자에서 하이닉스로 바뀔 수도 있다 하는 그런
아슬아슬한 그런 상황의 뉴스가 오늘 나와줬던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하고 현재 어떻게 보면은 희비가 갈리는 그런 부분이 진행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HBM이 어떤 흐름이 어떤 매출이 좋으면은 D램이나 플래시, 랜드 쪽에서도 같이 동반해서 이렇게 호황이 돼야 되는데 최근 가격이 둘 다 폭락을 좀 했죠. 이게 따로 노는 부분들. HBM 쪽으로 수급이 워낙 몰리다 보니까 D램이나 랜드 쪽은 다운그레이드가 좀 되는 그런 안 좋은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그런데 요거는 일시적이라고 좀 생각이 되고요. 다시 한번 뭐 D램이나 랜드 쪽에서도 호조를 보일 걸로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여전히 반도체 부분에서는 삼성 자체 위기이지 반도체 전체 위기는 아니다. 이렇게 보시고 여전히 반도체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네요. 네, 이렇게 오늘 핵심이 되는 이슈들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럼 지금 시간은 전문가님과 테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말씀 주신 것처럼 오늘 시장은 또 좋은데 내일 이 삼성전자의 이 잠정 실적 발표를 앞두고 내가 어떤 포지션을 취해야 할까 고민되는 분들 많으실 것 같거든요. 전문가님 워낙 반도체 잘 알고 계시다 보니 이 부분이 좀 궁금한데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뭐 반도체에 대해서 좀 하겠습니다. 제가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삼성전자를 할래, 뭐 SK하이닉스를 할래 하지만은 제가 여러 번 강조했습니다. 삼성전자 절대로 하면 안 된다. 이제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왜 안 되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죠. 반도체가 전체 비중의 어떤 핵심이 아니고 첫 번째는 아니고 두 번째는 HBM에서 SK하이닉스 계속 기술 경쟁에서 뒤처지고 있다. 이게 가장 두 가지 이유라는 겁니다. 근데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그래도 삼성, 왜냐하면 삼성이 그동안에 해왔던 기적의 어떤 신화들이 있습니다. 새로운 공룡에 어떤 승부를 걸어서 여기에 어떻게 보면은 성공을 해서 시장을 잠식해 했던 그런 90년대 어떤 이건희 시대의 어떤 신화가 있기 때문에 무조건 삼성이 하면은 다 된다. 뭐 이렇게만 알고 있고 그에 대한 환상들이 지금도 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최근 돌아가는 걸 보면은 이상하다. 뭐 이렇게 좀 했죠. 그래서 저는 무조건 SK하이닉스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한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어떻게 보면은 반도체인데 오늘 반도체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반도체에서 집중적으로 살펴본 결과 전공정 다 마스터를 했고요. 후공정에 대해서 지난번에 한번 전체적인 개괄에 대해서 했습니다. 이번에 후공정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후공정 검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후공정 검사는 불량 제품에 대한 출하 방지가 되죠. 근데 후공정 전 과정에서 딱 한 번 있는 것이 아니라 중간중간 여러 번의 과정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테스트 시간과 장비, 인력이 늘어나면서 제조 비용이 이제 증가되는. 왜냐하면 테스트를 여러 번 좀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단순하게 EPM, 정기적인 어떤 이상 유무만 하는 그런 부분, 또 웨이퍼 버닝, 그다음에 테스트, 리페어 등 여러 가지 어떤 현재 후공정 검사의 과정들이 있습니다. 요거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제 마지막 전공정, 마지막 공정, EDS 공정, 이제 패키지 공정이죠. EDS 공정은 기본적인 검사 테스트 과정이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은데, 이제 공정은 간단하지만은 세부 공정으로 보면은 여러 가지 이제 차이점이 일어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후공정 검사에 이제 세 단계가 있는데, 첫 번째는 웨이퍼가 다 만들어졌죠. 요거를 검사를 좀 해야 되죠. 왜냐하면 웨이퍼를 하나씩 뜯어다가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이렇게 조립을 하게 되기 때문에 불량품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테스트 통과, 뭐 테스트 안 된 거 이런 걸 다 체크를 합니다. 체크를 해가지고 테스트 통과된 것만 이렇게 잘라다가 이렇게 이제 하는 거죠. 그리고 첫 번째는 뭐 웨이퍼 버닝, 그다음에 EPM 뭐 이런 과정들을 거치는데, 첫 번째 웨이퍼 테스트 단계에서 한 번 하고, 두 번째는 패키징 단계에서 한 번을 좀 합니다. 패키징 다 조립하고 완제품 만들었으면 여기서도 두 번째
하고 마지막에는 패키징을 했고 이걸 2차 패키징 과정 모듈 테스트 이 3번에 이제 걸쳐서 진행이 되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세 단계에 대한 검사 장비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부적으로 이제 보시면은 이걸 이제 세부적으로 제가 표현했던 건데 첫 번째 부분에서는 웨이퍼 단계에서 어떤 테스트를 좀 하고 보통 이제 프로브 테스트를 많이 합니다. 번인 또는 프로브 테스트를 많이 하고 그다음에 패키징 단계에서도 마찬가지 현재 테스트를 하고 마지막에 또 과정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이 세 가지 단계 보통 이제 1차 과정을 이제 프로브 테스트로라고 많이 합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1차 그다음에 파이널 테스트, 패키징 테스트, 본 테스트를 말합니다. 나머지는 다 완전히 됐을 때는 최종 마무리 테스트 이 세 가지 과정들인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두 번째 과정이 되겠죠. 여기서 관련된 종목이 많이 쏟아져 나오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인데 우리가 웨이퍼 테스트를 할 때 프로브 카드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좀 나옵니다. 프로브 카드는 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생겼는데 뭐냐면은 웨이퍼가 이거 동그란 게 있죠. 웨이퍼를 하나씩 전기 테스트나 여러 가지 테스트를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요거에 딱 맞는 사이즈로 해서 한 번에 딱 압착을 하게 되면은 전체 테스트를 할 수 있게끔 하는 부분이 프로브 테스트입니다. 그런 부분이 좀 있죠. 그래 약간 전축같이 생겼죠. 여기서 웨이퍼 전체를 하나로 하는 건데 요거를 만드는 테스트 카드를 만드는 것이 이제 프로브 카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기 때문에 첫 번째는 웨이퍼 테스트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제가 뭐라고 했죠? 현재 이 전체 웨이퍼를 하나에 조각조각 내 가지고 이렇게 이제 패키징을 만든다겠죠. 그렇기 때문에 요거 패키징을 만드는 과정에서 이제 테스트를 하는 겁니다. 테스트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걸 조각 내서 이렇게 이 소켓 같이 생긴 데다 넣어가지고 현재 테스트를 하는데 이게 소켓이 수백 개씩 있습니다. 이런 이거를 하나씩 다 넣어가지고 테스트를 하는 그런 것이 두 번째인데 테스트하는 어떤 그 소켓이 있고 소켓에다가 짝으로 이루는 어떤 부품들이 있습니다. 소모품. 이게 이제 짝으로 이루어지는데 이게 패키징 테스트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소켓도 이런 현재 반도체가 모양이 다 다르죠. 모양이 다르고 성능이 다르기 때문에 여기에 맞춰서 소켓이 전부 다 달리 만들어야 되죠. 그래서 소켓을 만드는 업체 이 부분들도 필요한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소켓만 가지고 테스트가 안 되고 소켓하고 같이 짝을 이루는 부품 특히 이제 핀 같은 것을 말합니다. 현재 핀형, 그다음에 실리콘 러버형 두 가지가 좀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 왼쪽 모양의 어떤 볼펜과 심지어 같은 부분들, 그다음에 오른쪽에 현재 어떻게 보면은 플립칩 형태인데 압착을 해서 이런 누르는 강도에 따라서 테스트를 하는 실리콘 러버형 소켓, 이게 부품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두 가지 부품을 현재 소모품으로 이렇게 소모를 좀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이제 패스킷 현재 이렇게 패키지 테스트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러버형 소켓 시장에서 약간 지각 변동이 좀 일어나는데 SK가 알고 보면은 반도체 그룹이죠. SK 하이닉스를 비롯해서 SK가 수직계를 완성을 좀 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가스부터 전력 반도체, 그다음에 웨이퍼 만드는 것까지, 그다음에 여기 소재 쪽까지 진출을 좀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최근에 이제 후공정 과정에서 ISC를 현재 어떻게 인수를 좀 했습니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현재 소켓 후공정에 대한 테스트 어떤 시장이 좀 더 현재 어떻게 보면은 과열되고 있다. 또 SK에서 인수를 좀 했기 때문에 나머지 종목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은 인수합병 대상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잘 지켜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관련된 종목은
너무 많기 때문에 제가 일일이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웨이퍼 테스트하고 버닝 테스트는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프로브 카드 여기를 이제 장비 업체, 그다음에 소모품 업체 이런 부분으로 나눠 놨습니다. 그래서 프로브 카드를 하고 있는 TSE, PNT, 샘시 NS 이런 부분들, 버닝 테스트를 하고 있는 소모품, 오킨스전자, 마이크로 컨텍솔, ISC 이런 부분들 참고하시길 바라고, 여기 위에 거는 이제 장비 업체입니다. 현재 뭐 패키지 테스트도 마찬가지로 장비 업체하고 소켓 관련된 종목군들 현재 정리를 좀 해놨고요. 그다음에 최종적으로 모듈 단계의 테스트 업체, 그다음에 요거를 이 테스트를 대행해주는 현재 어떻게 보면 서비스 업체, 이런 업체 이렇게 분류가 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많은 종목을 좀 할 수는 없죠. 그래서 많은 종목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여기서 대표적인 종목만 현재 어떻게 보면 웨이퍼 단계, 패키징 단계, 그다음에 모듈 테스트나 최종 테스트 단계, 여기서 하나씩 골라서 오늘 마감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테마는 반도체 후공정 검사였습니다. 잘 만들어도 중요한 건 불량품을 선별하는 과정일 텐데요. 저희 테마로 구체적인 전략 세워나가고 싶다 하는 분들은 임상현 전문가님과 공부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전문가님께 이 테마 속에서 눈여겨볼 만한 종목들을 바로 여쭤보도록 할게요. 자, 전문가님, 네. 이 공정도 참 중요한 것 같은데 이 분야에서는 어떤 기업들이 잘하고 있을까요? 네, 대표적으로 두산 테스나하고요, 현재 엑시콘 두 개의 종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산 테스나는 얘기했다시피 테스트를 대행하는 서비스 업체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좀 있는데 각종 뭐 현재 어떻게 보면은 현재 어플리케이션, 그다음에 그 RF 수신기 관련된 칩, CIS 칩, MCU 칩 이런 다양한 거에 대한 테스트를 좀 하고 있는 부분이 이제 두산 테스나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테스트 업체의 어떤 그런 부분들이 지금 두산 테스나는 지속적으로 하락을 해서 지금은 이제 쌍바닥을 보이고 이제 터닝을 하려고 했는데 아직까지는 늦지만은 두산 테스나도 터닝을 좀 해줄 확률이 많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부분들은 현재 엑시콘 부분이죠. 패키징 단계에서 테스트를 하는 그런 장비업, 현재 어떻게 보면 테스트 장비 업체를 만들어낸 업체인데, 차트로 보시면은 고점에서 지루하게 하락을 하다가 거의 바닥 단계에 좀 있죠. 바닥 단계에서 이제 터닝을 좀 해주려고 하는 그런 부분인데, 최근에 이제 SSD, 이제 기업용 SSD는 현재 풍기 현상을 볼 정도로 달리기 때문에 일반적인 랜드 플래시하고는 좀 다른 어떤 결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돼서 엑시콘을 골라봤습니다. 네, 오늘도 두 종목 잘 골라주셨는데요. 먼저 두산 테스나는 국내 최대 비메모리 반도체 기업으로 또 매출 성장이 기대가 되고요. 다음 엑시콘 같은 경우는 CXL 시장의 개화로 또 기대가 되는 종목입니다. 두 종목 다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바로 전문가님께 대망의 원픽 종목을 여쭤보도록 할게요. 자, 전문가님, 예. 자, 이 두 종목 중에선 전문가님 어떤 종목에 조금 더 마음이 가실까요? 네, 엑시콘이라는 업체입니다. 네. 예, 이제 엑시콘이라는 업체 부분들은 현재 다양한 장비를 다 수주를 좀 하고 있죠. 그래서 테스트 서비스, 보통 버닝 테스트 기본으로 좀 하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메모리 쪽 SSD 관련된 어떤 장비도 계속해서 업그레이드를 좀 해주고 있기 때문에 테스트 장비로서의 어떤 다양한 파이프라인들을 완벽하게 가지고 있는 장비의 대표적인 업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양한 이 장비, 어떤 테스트 분야의 장비를 좀 생산을 좀 하고 있고요. 또 제일 중요한 것은 요새 D램 쪽, 특히 SSD 쪽은 기업용 쪽은 굉장히 화랑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런 테스트 장비를 주력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엑시콘이 이런 장비 업체 테스트 쪽으로 D램 쪽으로 우수성을 보여주기 때문에 현재 밸류에이션이 좀 증가가 될 거다 이렇게 좀 생각이 돼서 엑시콘을 골라봤습니다.
네, 전문가님의 원픽 종목은 엑시콘이었습니다. 다양한 장비를 가지고 SSD 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으니까요. 이 종목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지금 시간은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실 시간인데요. 바로 오늘의 머니 종목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떤 종목 준비해 주셨는지 바로 전문가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자, 전문가님, 오늘 양시장 빨간불 켜고 있는데 오늘 어떤 종목 준비해 주셨을까요? 리노공업입니다. 네. 예. 자, 리노공업을 좀 했던 것은 이제 다양한 어떤 반도체 테스트 중에 이제 패키징 과정에서 소켓이란 것이 필요하죠. 소켓을 제조를 전문으로 하고 있는 업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물론 프로브 핀도 하고 테스트 핀도 하고 테스트 소켓도 동시에 하고 있는데 테스트 소켓에 대한 어떤 흐름 현재 워낙 강점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설계, 가공, 사출, 전공정에 대한 수주계를 완성을 했다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하나 둘씩 살펴보면은 제가 좀 전에 이야기했지만은 프로브 카드 뭐 이런 부분들 이런 부분하고 패키징 단계에 이 소켓 이 부분들을 만드는 어떤 그런 부분이 일차적으로 좀 있는 거고요. 두 개에다 좀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보면은 이제 테스트 소켓이 이렇게 다양하게 어떻게 보면은 출시를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시스템 반도체는 다양한 카드를 좀 사용하죠. 여기에 맞춰서 소켓도 생산을 하고 있고 또 여기에 맞춰서 현재 이 소켓하고 이 부품 함께 세트를 이루어주죠. 핀 타입으로 이렇게 하는 방법. 그러니까 소켓 안에 이제 핀을 여러 개 넣어서 이렇게 체크를 하는 이런 포고형 부품도 이제 생산을 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포고형 부품 외에 러버형 부품 이런 부분들도 이렇게 그 현재 어떻게 보면 반도체 칩하고 비슷하게 생긴 이런 것들을 함께 짝을 이루어서 이렇게 찌그러진 강도에 따라서 테스트를 하는 현재 러버형 부품도 포고형, 러버형 둘 다 생산을 좀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나름대로는 우수한 어떤 역량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다 좀 생각이 되고 그다음에 리노공업의 이제 차트의 이제 내용을 보시면은 시총이 30만 원 정도 고점에서 보면은 반토막이 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총이 3조 정도 됩니다. 그만큼 밸류에이션이 좋다는 이야기죠. 알아주는 그런 부분인데 쌍바닥을 보여주고 이제 서서히 올라주고 현재 치고 올라가려는 그런 움직임들을 보여주는데 매수가는 오늘 종가 기준이고요. 현재 손절가는 18만 원 정도. 그다음에 목표가는 약 24만 원 정도로 약간 보시면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이 돼서 리노공업은 테스트 이제 패키징 과정에서 소켓하고 테스트 부품을 전문으로 생산한다 이렇게 보시고 대응을 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오늘의 머니 살펴봤는데요. 자, 이 종목으로 구체적인 전략 세워나가고 싶다 하는 분들은 임상현 전문가님과 공부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저희가 내용들 좀 더 보기 쉽게 화면으로 보여드릴게요. 네, 이렇게 오늘 준비한 내용들 모두 살펴봤는데요. 저희는 끝으로 오늘의 핵심 만나보고 올게요. 네, 오늘의 테마 머니로 바이오, 방산, 인공지능 그리고 반도체 올라왔습니다. 오늘의 집중 분석 머니 테마는 반도체 후공정 검사였고요. 마지막으로 오늘의 머니 종목은 리노공업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핵심까지 만나봤고요. 혹시 더 궁금한 내용 있으시면 저희 전문가님께 여쭤보시면 됩니다. 자,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가치와 상승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법을 준수하며 1:1 투자 상담, 유사 수신행위 등 불법 사항을 엄중하게 금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기타 유사 명칭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오후 1시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